미식의 천국으로 유명한 일본엔 미쉐린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이 프랑스보다 더 많을 정도죠. 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자주 가는 식당은 따로 있다는데요. 바로 저렴한 가격에 든든한 한 끼를 챙겨 먹을 수 있는 규동 가게들입니다. 특히나 일본 3대 규동 체인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요시노야의 경우 한국의 김밥 천국 못지않은 점포수를 자랑하며 일본 전역의 몸집을 불려나갔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90년대부턴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등 여러 나라에 진출할 만큼 해외 확장세도 대단했죠. 이에 당연히 한국에서도 매장을 열면 대박을 터뜨릴 것이라 자신했던 요시노야는 1995년에 호기롭게 한국 진출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하지만 이 식당은 2년 만에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깐깐한 한국인의 입맛과 높은 한국 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건데요. 일본 최대 규모의 식당은 왜 유독 한국에서만 폭삭 망해버린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인들의 소울푸드라 불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규동인데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육덮밥을 좋아하는 것과 비슷하게 일본인들도 규동을 즐겨 먹죠. 이는 실제로 일본 내 규동 체인들의 가맹점 수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요시노야, 마츠야, 스키야 이 3대 규동 체인은 일본 전역에 도합 5,0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드리면 백종원의 모든 브랜드의 가맹점 수를 합쳐도 2,700여 개 정도인데 5,000개는 실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요시노야는 가성비와 맛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중국, 대만에서도 모두 성공을 거둔 전적이 있는데요. 이에 탄력을 받은 요시노야는 당연히 한국에서의 성공도 따놓은 당상이라 여기며 1995년 야심차게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당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역에 130석 규모의 1호점 매장을 오픈했다는 것에서부터 이 브랜드의 자신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요시노야는 국내 진출 3년 만인 1998년 공식 프랜차이즈 계약을 파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 외환 외식 산업 자체가 직격탄을 맞은 것도 있지만 사실 외환위기가 없었더라도 요시노야 매장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건 아무래도 현지화 실패입니다. 언뜻 불고기 덮밥과 비슷해 보이는 규동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잘 맞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는데요. 일단 그릇은 테이블에 두고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요시노야의 젓가락과 불편한 장국용 숟가락만 제공하는 시스템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는 애초에 규동이 비벼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었는데요. 일본 사람들은 음식을 한 대 넣고 비비는 걸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돈불이라고 하는 일본의 덮밥들은 밥 위에 재료를 쌓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죠. 비비게 되면 소스의 간이 약해져서 맛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규동에 생소했던 한국 사람들은 그 덮밥을 다 비벼서 먹었죠. 이 과정에서 고스란 맨밥도 아니고 소스에 젖은 밥을 젓가락만 이용해서 먹으려니 반은 먹고 반은 흘리는 풍경이 연출된 건 덤입니다. 게다가 제공되는 숟가락도 애초에 밥을 떠서 먹는 용도가 아니라 국을 마시기 위한 용도의 두툼한 숟가락이었기에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한때 요시노야 한국 매장에는 비벼 먹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부착되기도 했으나 덮밥을 젓가락만을 이용해 먹는다는 것도 한국인들에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일본인들은 밥을 먹을 때 그릇을 들고 먹기에 젓가락 사용이 자연스럽지만 그릇을 들고 먹지도 않는 한국 사람들이 덮밥을 젓가락으로 집어서 무너지지 않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 근본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음식이 먹기에는 좀 번거로워도 최소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았으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한국 소비자의 입맛을 고려하지 않은 채 메뉴 개발에 대한 고민 없이 달고 짠 특유의 일본 맛을 고집하며 그대로 들어온 점이 가장 패착이었는데요. 한국의 제육덮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추장을 사용해서 매콤한 맛으로 음식의 느끼함을 잡아줍니다. 애초에 한국식 불고기 덮밥 같은 것도 간장을 베이스로 사용하다 보니 짭조름한 맛이 가미돼 느끼하다는 감은 별로 없죠. 하지만 규동에는 쯔유라는 간장이 들어갑니다. 이 쯔유는 특유의 달달한 맛 때문에 의외로 한국인들 사이에선 호불호가 갈리는데요. 결과적으로 일본인의 입맛에만 맞춘 규동은 한국 사람들의 입맛엔 너무 안 맞았습니다. 이 정도만 돼도 요시노야를 안 갈 이유가 충분한데 심지어 장국과 밑반찬을 따로 판매한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는데요.
김치를 비롯한 밑반찬을 3~4개는 무료로 제공하고 더 달라면 몇 번이고 리필해주는 식당 인심에 익숙한 한국인들에게 멀건 미소국과 채소 절임 등의 밑반찬을 돈 주고 사 먹으라니 씨알도 먹히기 힘든 소리였죠. 결국 먹기에도 번거롭고 입맛에도 안 맞는 데다 비싸기까지 한 요시노야를 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일본 최대 규모의 식당은 한국에 들어온 지 불과 2년 만에 완전히 망해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인들의 정서와 문화, 입맛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패착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는 일본 최대의 도넛 브랜드이자 체인, 미스터 도넛도 비슷했는데요. 미국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일본에 본사를 둔 국제적인 도넛 체인점으로 일본 내에선 무려 던킨 도너츠를 밀어내고 전역에 뿌리 내릴 만큼 대형 도넛 체인으로 자리 잡은 브랜드죠. 이런 자신감에 힘입어 미스터 도넛 역시 1983년 국내 무역회사인 대건교역과 생산 계약을 맺고 처음 한국에 진출했는데요. 하지만 이때 마침 동시기에 한국 시장에 진출한 던킨도너츠, 윈첼도너츠에 밀려 1990년대 들어 조용히 사라지는 수순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미스터 도넛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죠. 이후 GS 리테일이 일본 미스터 도넛을 운영하는 회사인 더스킨과 계약을 맺어 2007년에 다시 한국 진출에 문을 두드렸는데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매장에서 직접 도넛을 만든다는 콘셉트를 내세워 던킨도너츠의 아성을 위협하는 도넛 체인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스터 도넛의 희망도 결코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도넛을 직접 만드는 매장과 완제품을 공급받는 매장 간의 맛 차이가 너무 커 전바점이 심하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도넛 자체가 유독 한국에서만 맥을 못 추는 음식이었다는 게 문제였는데요. 해외에선 아침 식사 대용으로 자리 잡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도넛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쩐지 도넛에 시큰둥하기만 합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양의 설탕과 합성착향료가 들어가고 거기다 튀기기까지 하는 도넛이 건강하지 못한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엔 도넛보다 훨씬 건강한 이미지인 호떡, 찐빵, 꽈배기 등등 맛있는 K디저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K디저트들의 무려 2~3배에 달하는 도넛이 설 자리는 없었죠. 결국 미스터 도넛은 한국인에게 먹히지 않는 간식이라는 점에 더해 원래도 국내에서 인지도가 높던 던킨도너츠나 크리스피 크림을 넘어설 만한 그 어떤 메리트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또 한 번 철수 수순을 밟아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해버린 건 아니지만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모스버거의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 전역엔 매장이 1,300개를 넘을 정도로 성업 중인 브랜드였던 데 더해 일본을 여행 간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세를 얻으면서 호기롭게 한국에 진출했으나 2024년 현재 한국 모스버거는 불과 12개의 매장에 그치며 내리막길을 피하지 못하는 중인데요. 그 실패 요인도 명확했습니다. 초기 모스버거 코리아는 모스버거를 수제버거라는 이름으로 홍보했으나 을에 떠올리는 두꺼운 소고기 패티, 각종 채소와 치즈가 잔뜩 들어간 두꺼운 버거가 아닌 납작한 버거 비주얼을 본 한국 고객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론 한국에 이미 진출한 탑패스트푸드와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점이 없었는데 가격과 맛면에서 모두 밀려버리며 빠르게 입지를 잃어갔는데요. 그 결과 모스버거는 현재도 새 점포가 꾸준히 개점하고 있으나 그에 비례하여 폐점하는 점포들도 꾸준히 늘어나면서 현재 매장 수는 10곳 남짓 늘지 않은 채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시장의 규모만 보고 무작정 진출한 게 가장 큰 패착 요인이라는 생각이 들죠. 무엇보다 입맛이 깐깐하고 취향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국내 소비자를 고려한 현지화가 필수일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